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늘 잘 막은 것 같긴 해요.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절정이었던 2020년 3월 그때 뭐 나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12%씩 빠지고 이럴 때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 낙폭으로 나스닥이 4.73% 빠진 것은 지금 2년 2개월여 만에 지금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좀 반등하다가 빠졌는데 이제 뭐 원인은 뭐 지금은 무조건 하나로 가리키고 있죠. 원인은 금리를 이제 올리는 그 경기는 침체를 향하는 거고 금리는 계속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건 지금 현재의 경기를 이제 잡겠다는 건데, 그게 경기의 침체를,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과하게, 지금은 이제 경기가 과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현금이 과하게 풀린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그거를 이제 잡겠다는 건데, 과하게 이제 경기가 막 과하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상황을 금리를 올리면서 잡겠다는 거는 결국은 뜨거워져 뜨겁게 달궈졌던 그 경기가 이제 침체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얼어붙는다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줄이고, 이게 지금 예전 뭐 멀게는 IMF, 좀 가까이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비슷하잖아요. 그 경기 사이클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 경기 자체는 최악이고 살기 어렵고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지만 주가가 오르는, 그때는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악의 경기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그 피크아웃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주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래도 많이 마구마구 빠지지 않고 하방을 다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를, 앞으로 두세 달 정도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벌써 0.5%포인트 금리를 올렸는데 두 번째밖에 안 돼요. 3월에 한 번 올리고 5월에 한 번 올렸는데, 5월에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두 단계를 한꺼번에 올린 거죠. 그런데 6월에도 두 단계 올린대요. 7월에도 두 단계 올린답니다. 엄청난 시장에 이제 충격이 될 만한 그 일이 자명하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연준에서. 그런데 이게 0.75%포인트가 아니라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안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막상 금리를 두 단계씩 막 올리면요 굉장히 시장이 출렁거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달에 두 단계 올려도 다음 달에 또 두 단계 올릴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두 단계를 올릴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주식 비중을 줄여놓는 게 현명한 처사인 것 같아요. 계속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팔지 않고 비중을 줄이지 않고 좀 갖고 있었다면 오늘은 좀 덜어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다행히 좀 잘 버텼어요. 그나마 특히 한국 시장이 잘 버텼는데, 뭐 최근에 수급 상황 보여드리다시피 개인이 계속 혼자 매수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개인의 매수세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던지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때문에 계속 던지고 있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좀 다르겠고 업종별로 좀 다르겠지만, 뭐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미리 꺾을 필요 전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수익이 좀 나고 난 뒤에 이렇게 시장이 좀 얼어붙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아주 냉철하고 냉혹한 아주 진짜 얼음장 같은 그런 판단들이 계속 좀 소름 끼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한국 시장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덕분에 좀 막아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방을. 그런데 야, 모래성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이제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방을 다져주는 것은 뭐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아직도 개인들이 맡겨놓은 예탁금이 60조가 넘게 있어요. 아직도 뭐 전혀 그런 불안해할 단계 전혀 아니긴 한데, 개인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버틸만 한데, 하지만 주가가 오르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시점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좀 다우 선물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400포인트 크게 빠졌다는 뭐 그런 그 얘기들이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 어, 캡처를 했던 1시간쯤 전에 마이너스 1.9%였는데 지금은 0.9%로 지금 선물 지수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이따가 이제 끝날 때쯤 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3종목이 올랐고 767종목이 빠졌습니다. 1.28% 내렸고 코스피 100이 1.4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상위주가 훨씬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277종목이 올랐고 1119종목이 빠졌습니다. 0.89% 하락했고 역시 코스닥 150이 1.07% 빠져서 시총 상위주들이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코스피는 개인만 5천억 넘게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약간의 매수를 거들었고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88%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2.36% 내렸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우려 압박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위안화와 원화 약세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 나스닥 기술주 급락세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유통주 어닝 쇼크 월마트가 그랬죠 어제. 그래서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세를 보인 여파로 마이너스 2%대 하락 출발한 지수가 장중에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 대거 유입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상쇄되며 낙폭을 일부 축소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운송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시총 상위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회복을 견인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니까 딱 두 종목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바 두 종목이 빨간 불을 켰고요. 나머지 다 파란색. 삼성물산만 보합이었고 다 파란색인데 뭐 많이 빠진 급락한 종목은 안 보입니다만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3%대 하락한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16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은 다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LG전자가 마이너스 5%대 급락이 좀 나왔고 현대모비스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1%대 하락하면서 14만 1,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LNF가 8.5%나 오르면서 에코프로비엠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하고도 1조 2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자리를 맞바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도 1조 1천억 원 차이로 벌렸습니다. 하루 만에 굉장한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보도 1%대 상승, 동진세미캠과 LX세미캠도 올랐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HLB가 5%대, 셀트리온 제약이 4%대, 스튜디오 드래곤이 3%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비금속 광물 업종이 1%대 혼자 올랐는데요. 보니까 3일 CNS 4%대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이 3.63% 오르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죠. 지금 코스피는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후성 이런 종목들이 잘 갔고요. 코스닥은 LNF 또 저 대주전자재료, 그죠? 뭐 그런 종목,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빠진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 4% 혼자 많이 빠졌고요. 한세실업 9%대, 호전실업 5.8%, 성한 5.5% 빠졌고요. FNF가 4.23% 하락하면서 지수의 이제 약세를 불러왔고요. 코스닥은 IT 부품 업종이 3%대 올랐는데 코이즈 상한가, 세로닉스 18%대, S에너지 15%대, 그러나 LNF 8%대, 신흥 SEC와 대주전자재료가 7%대 오르면서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그리고 운송업종이 4%대 빠졌는데 태웅로직스가 12%대 하락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왔고요. 운송업종 다음으로 많이 빠진 업종이 오락문화, 그 밑에 보시면은 디지털 콘텐츠, 제약 이런 종목들이 보이죠. 지금 금리를 급격히 올릴 때 조심하자고 했던 업종들이 역시나 안 좋은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이렇게밖에 안 돼요. 파미셀, JW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삼박 요 네 종목이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5.2%, 이현제약과 일동제약이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은 케어젠이 6%대, 펩트론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앱클론과 조화제약, 태고사이언스가 5%대 하락이 나왔고 한국 BNC, 바이오 FDNC, 셀트리온 제약이 4%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796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LG전자,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이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세방전지와 이마트 두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LG전자, 삼성전자, 후성, SK하이닉스, 네이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쿠쿠홀딩스, 카카오페이, 대우조선해양, 넥센타이어, 만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오스코텍, 다우데이터, CJENM, SNS텍, RFHIC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지수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또 한국보다는 미국 증시, 왜냐면 미국이 올라야 우리도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 분석한 기사를 보면요. 미국 강력한 예고를 했어요. 빅스텝에 대해서. 한국은 물가 잡기, 긴축 속도 빨라진다 이런 제목이 이제 달렸는데 지금 밑에 요약 보시면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26일 금통위 주목.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일주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 완전히 배제한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어제 전문가들은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 0.25%포인트로 지속적으로 올리자는 건데 금리가 이제 한미 간에 역전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은행이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클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서 아마도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이 경제 체력이랄까 기초 체력이 약하죠. 국력이 뭐 약한데. 그래서 물가 이렇게 금리를 막 두 단계씩 올리고 이러면 정말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 폭락하는 거 둘째 치고요. 뭐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아질 부작용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미국 지금 이렇게 놔둬서 미국하고 금리 역전차가 역전이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더 거세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한국은행이 적절히 조치를 취할 텐데 이번에는 그냥 저는 0.5%포인트를 올려도 아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이 역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금 다발을 푼 것도 없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물가를 잡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0.25% 이번에 올리면요 다음에 그냥 0.5%포인트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선반영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요 다음에 0.5%포인트 올리겠구나 하면서 주가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 일단 보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내는 등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력한 빅스텝 의지에 불을 지피면서 우리나라도 통화정책의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가파른 물가 상승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밟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미국은 앞으로 두세 차례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국내보다 높아지게 되면 자본 유출이나 환율, 물가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올해 5차례 남은 FOMC 정례 회의에서 매 회의 때마다 금리를 0.25에서 0.5%포인트씩 올릴 걸로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금리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태고 그래서 여러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국은행에서 이제 언급을 해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금리 인상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통위가 빅스텝에 나설 거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총재 자체가 이렇게 이거 빅스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되게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에 한국은행 사상 최초의 빅스텝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7월과 8월에 예정된 금통위에서 미국 상황, 물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냥 그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SK증권에서는 빅스텝을 배제할 단계가 아니라는 총재 발언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다른 관계자들이 진화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다면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떤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려감이 커진 거죠. 그리고 7월 또는 8월 금통위에서 0.5%포인트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상향될 걸로 판단한다고 이제 덧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에서는 또 실제로 빅스텝을 하지 말고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이거를 뭐 느슨하게 간다면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장은 조금 출렁거릴 수 있어도 0.5%포인트를 일단 올리는 게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올리는 게 뭐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미리 불안하니까 이제 빼놓는 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메이드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도 오늘 나왔는데 베트남의 블록체인 협회 베리체인스와 MOU를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와 베리체인스를 하고 이제 3자가 MOU를 체결했는데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동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중동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돈 번 시장이 더 이제 넓어지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쭉 나왔는데요. YG 엔터의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없어서 또 빅뱅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보면은 컨센서스 보면은 2분기부터 크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3분기에 컴백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요 밑에 하나금투에서 와이젠터가 대규모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빅뱅, 블랙핑크, 트레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없을 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예상을 한 건데요. 어쨌든 블랙핑크가 한 6, 7월 컴백, 블랙핑크 컴백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건데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뭐 빅뱅이라든가 이렇게 트레저라든가 지금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좋았다면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다 주가에 반영했다면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드디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월 6일날 46,000주 산 이후 처음으로 34,000주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셀트리온을 매수한 것은 상당히 반갑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14만 원을 살짝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14만 1,000원까지 빠졌고 시간에가 약간 더 빠졌습니다. 헬스케어 개인만 또 오늘 매수를 10만 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고요.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특히 기관이 7만 4천 주를 매도를 했고 금투가 10만 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제약은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 4% 넘게 빠졌죠. 3,100원, 73,900원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이제 7만원대 또 지금 9만원에서 8만원대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7만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7만 3천주, 7만 3천원까지 7만 3천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좀 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수급 때문에 있어 보이고요. 자, 위메이드는 오늘 다시 반갑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1,000주, 개인은 25,000주 매도했습니다. 저도 오늘 개인, 이 매도한 개인에 포함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더 팔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 상황도 상황이지만, 다음 주 금통위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쉽게 지금 매수를 하거나 이 물량을 많이 늘려놓은 채로 갖고 있기가 좀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매도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5만 5천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 1,100원 빠졌으니까 큰 나쁜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봐도 돼요. 자, 그리고 YG엔터는 개인들이 약간 매수, 외국인이 4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기관이 4일 연속 매수, 그러나 금투가 매도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원랜드는 개인만 매수, 개인 매수가 5월 9일 이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강원랜드는 지금은 주가가 좀 수급 자체가 이제 살짝 어긋나는 그런 상황.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시간해 볼까요? 셀트리온 0.35% 500원이 빠진 14만 500원입니다. 이렇게 14만 원을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14만 원 이렇게 14에서 13으로 바뀌기는 또 쉽지 않아 보여서 14만 원 이 정도면 또 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데 헬스케어도 0.37% 200원이 빠진 54,100원. 제약은 0.27% 200원이 빠진 73,700원에 가깝 마감을 했고요. 위메이드는 1.96% 1,300원이 빠졌습니다. 65,100원. 에코프로비엠 0.95% 4,500원이 빠진 473,300원. YG엔터 0.73% 400원이 빠진 54,300원. 강원랜드는 0.19% 50원이 올랐습니다. 26,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쭉 한 2주 빼더니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 5일선에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에 계속 눌리고 있어요. 이달 들어서 계속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RSI 지표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헬스케어도 비슷합니다. 그냥 쭉 뺀 다음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 5일선에 눌려있는 5일선이 어제 위로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도 마찬가지. 제약은 5일선에 닿지 못하고 많이 빠졌는데요. 뭐
7만원, 72,300원 지난 5월 13일에 72,300원 자리를 또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위메이드도 그렇게 썩 뭐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11선에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11선에 눌렸습니다. 뭐 좋은 흐름으로 바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게임주하고 바이오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좀 하고 비중을 줄여놓는 게 어떨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흐름은 좋았으나 이제 오늘 시초가보다 올랐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 시간에가 빠졌고 그래서 내일은 주가 흐름이 조금 좀 안 좋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YG엔터는 짧은 4일간 뭐 4일도 아니겠네요. 3일하고 이제 반나절 정도의 그 상승 랠리 끝내고 오늘 많이 빠진 상태로 출발을 해서 이제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글쎄요 내일 시간에가 빠져서 이제 시초가가 좀 좋진 않을 것 같고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어제 이제 아래꼬리 달고 쭉 올라가서 5일선을 지지를 받았다면 오늘은 아래쪽에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내는 모습. 지금 위쪽 그러니까 윗꼬리는 61선에서 눌리면서 달렸고요. 윗꼬리가.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21선을 깨고 뭐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21선, 241선, 11선이 모여있는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매수한 개인들은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내일 개인 매수만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지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바닥 이제 아래쪽에 선 하나 그었고 위쪽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그어놓은 부분에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위쪽 선은 이제 이 박스권에서 상단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2월 중순에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상단 터치했던 부분을 4월 초에 그 부분에서 다시 눌려 내려온 거고 바닥은 지난주에 있었던 2500 뭐 40포인트대 정도가 이제 바닥인데 오늘 좀 눌렸지만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 지난주 저점 부분까지 조금 밀릴까? 지금 오늘 빠진 것보다 더 빠져야 되죠. 오늘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위쪽에 5일선, 11선이 이제 모이면서 그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 위아래 꼬리 골고루 달았고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일단 아래쪽으로는 지난번 저점을 뭐 향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 코스닥은 보면은 역시 빨간 동그라미 있는 부분 위쪽 950포인트대 파란 동그라미 있는 부분 아래쪽 830포인트대 이게 상한선과 하한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어쨌든 출발가보다 시초가보다 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5일선 11선 위쪽에 올라타서 코스닥은 흐름이 좋아 보여요. 여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대형주들이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를 예측을 하려면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지난주에 이 아래꼬리 끝까지 선을 이어보면은 0.8% 정도 빠지면 됩니다. 오늘 완전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0.8% 정도 빠지면 지난주 있었던 저점 부분을 터치하게 되는데 오늘 4% 아까 3.57% 빠졌죠. 그러니까 0.8% 빠지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충분히 다우존스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저점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다우존스도 짧은 이제 반등을 꽤 하다가 노리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저점 11,108포인트 부분까지 빠지려면
2.7% 정도 더 빠지면 되는데 오늘 4.7%나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세의 절반 정도 수준 정도 빠지면 그러면은 지난번 저점을 터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현재 이제 이 녹음 시작하고 할 때 딱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그러니까 32분 전이라고 여긴 돼 있지만 1시간쯤 전 소식인데요. 이제 뭐 또 다른 그 아주 피곤한 러프한 데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우존스 퓨처, 그러니까 다우존스 선물 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뭐 기사를 살짝 보면은 지금 뭐 우울합니다. 지금 뭐 워낙에 안 좋았던 그 미국 최악의 지금 상황에 있었던 하루를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뭐 이 기사를 그대로 보면은 2020년 이후에 뭐 가장 그 하루에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이제 하루였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그 선물 지수가 지금 430포인트, 1.4% 정도 이제 하락한 상태. S&P 500 선물이 1.5% 정도 하락한 상태.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이 1.7% 정도 하락을 한 상태. 아까 제가 이거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1.9% 정도였으니까 그 사이에 약간 줄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캡처한 거는 1시간 1시간 정도 전, 1시간보다 조금 더 된 전이고요. 1시간 10분쯤 전이고요. 이 기사를 캡처한 거는 30분이 좀 안 됐죠. 그러니까 32분 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한 20분 정도를 더하면 50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장 종합 말씀해 드릴 때보다 한 15에서 20분 정도 지났을 타이밍이라 마이너스 1.7% 하락한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게 마이너스 0.9%까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1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매도세를 기록을 했고 S&P 500도 400 그러니까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20년 6월 이후에 최악의 하루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4.7%. 나스닥은 2020년 3월 이후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선물 지수도 좋지 않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미국의 CNBC 기사인데요. CNBC에 좀 떠 있고 아직은 다른 기사는 또 확인 안 했는데 아까 이제 속보 보느라고 좀 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0.75% 마이너스 0.75% 76%요 정도까지 다시 더 줄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낙폭을 많이 줄여놓은 그런 상태고 만약에 한번 유럽 증시 볼까요?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면은 유럽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유럽은 독일이 마이너스 1.56%, 영국이 마이너스 2.15, 프랑스가 마이너스 1.7% 정도 빠지고 있고 네덜란드가 2.7%, 스위스가 2.5%, 지금 포르투갈 지수가 0.87% 하나 오르고 있고요. 유럽은 다 빠지고 있는데 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0.7에서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0.7이거든요. 한 0.7에서 2.7% 정도, 2.6% 정도까지 빠지고 있고 지금 포르투갈 지수하고 러시아 RTSI 지수 하나 두 개 빼고는 다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선물도 좀 빠지고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상황 그냥 그대로라고 하면 내일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69, 68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줄고 있어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좋은 징조죠. 지금 개장하고 나면 장 초반의 흐름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 금통위가 목요일이니까 주 초반 굉장히 주 초반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요 뭐 계속 좋아지기가 좀 어려워요. 좀 그 FOMC가 지금
우리 금통이 지나가고 나더라도 미국의 FOMC가 6월 16일에 있거든요. 그럼 이때도 0.5%포인트 올리느냐, 아니다, 0.75% 올릴 수 있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들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피크아웃을 말씀을 드리고, 금리도 계속 0.5%, 0.5%, 0.5% 올리다가 갑자기 0.25%포인트 올리면, 이제 좀 안정으로 가나? 이제 피크아웃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단 7월 FOMC에까지 0.5%포인트 올린다는 걸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7월 28일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FOMC가 언제냐면요. 9월 22일이에요. 그래서 9월 22일 날 만약에 0.25%포인트를 올린다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 찍은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9월이면은 지금으로부터는 4개월쯤 뒤인데, 그때까지는 글쎄요, 뭐 계속 그런 하락세가 이어지고 그러진 않지만 당연히 일단은 지금 한국의 경우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이 일곱 글자를 일단은 좀 기억하면서 좀 보수적인 투자로 좀 이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 0.83, 84 뭐 조금씩 다시 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일이 금요일 마지막 날이니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0.89까지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